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저번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좀 궁금증을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느냐? 흔히 이제 미술 활동을 하는데 그리기보다 이제 만들기를 더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다. 좀 그런 아이들이 좀 그리기 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보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든 만들기든 이 활동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따른 그리기의 변화 양상 요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화기라고 하죠. 전도식기에 이제 접어들었다 라고 해요. 뭔가 도식이 만들어지기 전, 그 다음에 도식기,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가 유아랑 초등 저학년 정도의 기간이라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미술 표현으로서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낙서에서 통제된 선과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들에서 조금씩 이 모양들의 조합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대상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이들한테 이런 선과 도형은 아이들 나름대로 겪은 정보를 개념화시킨 표현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그려본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그려요. 자동차는 네모고 이렇게 이런 경우 많죠. 어떤 아이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뭐가 있고 창문도 있고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고 뭐가 더 있다 라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똑같은 자동차지만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세요? 네,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1번, 2번 2번,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2번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저 아이는 손기술, 그리기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술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뭐냐면 이 아이는 똑같이 자동차의 정보를 얻었다면 조금 더 자동차 개념의 정보가 더 분화됐다라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알에 있어서 더 내용이 풍부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미술 표현에 있어서 이런 면, 그리고 그 면들의 조합에 있어서 정교함은 아이가 받아들인 정보를 얼마나 개념화시키고 구조화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활동이 여러 가지 발달 측면에서 좋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무작정 하는 것인지, 무작정 하지만 처음엔 그렇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표현들이 정교화되어져 가는지 그 지점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이들이 즐겁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교육은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차근차근 더 정교화해져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의 면의 조합을 넣어서 그리는데 그렇다면 이걸 똑같이 그려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겪은 것에 대한 특징들을 잡아내느냐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그려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지 않아요? 자동차 등이 네모날 수도 있고 창문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바퀴가 어떤 애는 바퀴를 이렇게 그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자, 아이들마다 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달라요. 그죠? 그건 개인의 특성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떤 표현에 있어서 정교함이
아이들 나름대로 표현되고 들어가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기를 하더라도 이런 게 중요하고요. 만들기를 하더라도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기를 제가 지금 여기에 아이들 만드는 것을 가져왔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제 뭔가를 만든 겁니다. 다 똑같은 6세 아이들이에요. 자,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보셨을 때는 당연히 이쪽 작품이 뭔가 잘해 보이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미술교육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어떤 알매에 있어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더 정교하고 더 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는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이라는 모습을 좀 단순한 뭉뚱그려진 걸로 표현했고, 거기에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표현한다기보단 그냥 뭉뚱그려진 무언가로 툭툭툭툭 붙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아이는 뭔가 만드는 데 있어서 아는 건 있지만 그 아는 것을 딱 구조화하고 기호화하는 능력이 조금 이제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정보를 취하더라도. 그렇지만 반대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나는 무엇을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얘는 머리에 뭐가 있고, 눈은 어떤 상태고, 큰 게 있고 작은 걸 붙였고, 입은 어떤 색깔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거죠. 네, 솔직한 말씀드려서 인지발달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물을 표현한다고 봐요. 자, 똑같이 토끼라는 거를 표현했어요. 자, 같은 토끼에 대한 정보예요. 똑같은 6살 여자아이인데 그냥 딱 봐도 봤을 때 이 아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다시 또 강조합니다. 손기술이 좋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이 아이가 훨씬 더 정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의 차이의 간격을 줄이려면은 계속 특징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표현해 봐야 되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그림 표현에 있어 면의 정교함은 아이가 어떤 대상의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그것을 구조화시켜낼 수 있느냐, 기호화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만들기만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리기도 조금 더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느냐, 좀 그 지점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현장에서 쓰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리기와 만들기 그 중간 정도의 활동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거는 뭘로 하면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색종이 작업이에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색종이가 있잖아요. 자, 이 색종이를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면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면에다가 어떠하게 이제 다양한 작은 면들이 붙는지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일단 커다랗게 한번 쭉 잘라요. 네, 이렇게 잘라. 그래서 풀칠을 해서 저는 제가 알아서 칠판 닦을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렇게 딱 붙여요. 자, 그러면 아이가 여기서 점차적으로 정보가 이제 분화가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찢어도 좋고 잘라도 좋아요. 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면의 조합이 점점점 정교해져 가느냐, 그 지점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뜯어서 붙여. 뭔가 이 조각이지만 이 조각을 붙이면 귀가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사과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서 또 하나 붙여. 요렇게 됐네? 그럼 이게 뿔일까 귀일까? 뭐 아무튼 면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정보의 정교함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어떤 친구는 오려서 바로바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정 그게 안 되면 정교한 모양은 그려놓고 그 모양을 오려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기 활동도 들어갑니다. 딱 요렇게 됐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도저히 종이로는 안 돼. 그럼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때부터 이제 좀 그리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눈썹도 그려보고, 눈도 그려보고, 코도 그려보고, 뭐 나중에 뭐 입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한 평면 위에 이런 면의 조합은 큼직한 것들은 이렇게 종이를 붙여볼 수도 있겠고, 혹은 작은 것들은 그려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거는 집에서 재활용품 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휴지 쓰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휴지심이죠?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모아두세요. 자, 이것도 간단해요. 여기 큰 덩어리 안에 어떠한 정보를 붙여서 뭔가를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색종이랑 뭐 도화지 이런 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정보들을 하나하나 붙여봅시다. 네. 토끼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토끼에 대한 특징을 생각해야 되겠죠. 토끼가 단순히 귀가 있다라고 생각될까요? 귀가 어떤 상태고 어디에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이가 인식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토끼의 귀는 이렇게 있다. 길게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길게 머리 위에 있다. 아까 뭐 그려도 되고 찢어도 된다고 했죠. 뭐 찢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긴 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붙이면 토끼죠? 토끼 아니에요? 토끼 맞잖아요. 애들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토끼는 뭐 꼬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동그랗게 잘라 보면 되죠. 토끼 꼬리가 뭐 이렇게 있다. 혹은 토끼를 만드는데 이제 팔다리도 있다 라고 한다면 팔다리를 오리면 되죠. 그럼 팔다리가 어떤 상태일까? 길까? 짧을까?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의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해 두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아이들의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을 더 발달시키려면은 적절한 이렇게 물어보면서 개입을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토끼는 이제 팔이 2개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좀 넣어주면 되죠. 토끼 뭐 이렇게 발이 있어요. 이렇게 발도 이렇게 그려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보셨을 때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팔 하나 붙이고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툭툭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 토끼 귀도 있고 이제 팔도 붙였는데 뭐가 필요할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아이들 단박에 알아요. 눈, 코, 입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를 붙여볼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을 그려요. 코를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토끼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냥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겪었던 그 정보를 얼마나 구체화시켜서 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저희 학원의 특색 같은 건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 교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교재 사진에 이런 실물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필요한 거를 딱 오려서 쓰는 거죠. 하나를 큰 거를 오려든 되고 거의 색종이를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 물건 만들기가 안 될 때는 집에 뭐 프린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그 오린 큰 면에다가 작은 정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작은 정보들이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아이는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네, 알고 있는 걸 계속 표현하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것도 하나 좀 오려봤어요. 자, 이거 신발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신발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표현해 볼까요? 자, 신발을 이렇게 놔도 되고 거꾸로 놔도 되고
이게 뒤집어 놔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보는 거예요. 신발이네. 일단 막 붙여야 돼. 이 뭔가 신발이라는 거로 생각하면은 자꾸 머릿속이 이제 고정이 돼 버려. 신발하다가 갑자기 엉뚱깽뚱한 걸 탁 붙여야 아이들이 이게 뭐지? 약간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여볼게. 이렇게 붙여봐. 이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뭔 거 같아요? 뭐가 떠올라요? 부메랑? 그럼 부메랑이지만 전 여기서 더 나가볼게요. 뭐냐면 저는 이게 뭐가 떠올랐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뭘까요? 이걸 딱 잘라. 여기에 이러고 붙이면은 거북이 같은데? 저는 거북이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붙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색깔에 맞게 다리도 붙여줄 거예요. 거북이 같나요? 거북이 맞잖아요. 뭐 여기서 더 종이 조각을 붙여도 되고 필요하면 그리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붙인다 라는 거예요. 정보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발도 좀 그리고 이렇게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뭐 때로는 뭐 등껍질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거북이 맞죠?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징을 담으려고 한 거죠. 정보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좀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질문에 우리 아이는 만들기만 해요. 하신 그런 질문을 주신 거를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만들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점차적으로 정교하게 면을 붙이면서 아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교하게 구조화 시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미술 교육자 입장에서 만들기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리기 활동을 병행하는 거를 언제나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기 활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왜 이거를 제가 강조하냐면 그리기는 본질적으로 기호입니다. 기호. 이 기호라는 거 안에 그림이라는 게 있고요.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둘이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리기 활동을 병행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이제 기호라고 얘기했고 이 기호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기호의 본질은 그거예요. 사용하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 해독을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문해력이라고 해요. 봐봐요. 글이라고 있는데 이 통글이 있어. 이 통글이 어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 단락 안에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글이라는 것도 제가 그림으로 기호화 본다면 통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글을 또 정교하게 분화해 보면 단락이 생겨요. 그죠? 혹은 그 단락 안에 것들을 다 이제 보나요? 필요한 중심 내용을 보겠죠. 중심 내용을 볼 거고. 그잖아요. 그러다가 그 안에 키워드를 뽑겠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주제라는 걸로 요약할 거 아니에요. 책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호를 표현해 봐야 그거를 또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이 생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그리기보다 만들기만 하는 아이들 좀 어떻게 하면 그리기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좀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이들 미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아니면 좀 더 평소에 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범과 중요한 내용들로 이런 답변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